안녕하세요. 여기는 청계산 입구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원턱거리입니다. 청계산 입구인데요. 제가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청계산의 나무, 중부지방의 나무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나무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돌계단을 지금 걷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나무 한번 살펴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이 나무하고 앞에 있는 이 나무입니다. 같은 나무인데요.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잎차례죠, 그죠? 잎차례, 그죠? 잎차례는 잎이 마주나기죠, 그죠? 마주나기고, 잎은 이제 한 장이면 단엽, 이렇게 여러 장이면 이제 복엽이라 그러잖아요. 복엽인데 하나하나를 소엽이라 그러거든요, 소엽. 소엽이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죠? 5개인데, 정중앙에 있는 정소엽, 그죠? 이 정소엽인데 이 가장 크죠, 그죠? 얘보다도 크고, 얘보다도 크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소엽수가 5개도 있지만 보통 7개까지 달리는 물풀의 나무예요. 물풀의 나무과는 대부분 마주나기죠, 이렇게. 이게 5장인데, 5장에서부터 한 7장이 물풀의 나무고요.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보통 9장부터 11장까지는 들매나무입니다. 소엽수가 5개부터 7개까지 있는 이 나무에 물풀의 나무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이 어린 나무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잎을 보니까 이렇게 어긋나기죠, 이렇게 그죠? 잎체를 어긋나기인데 잎은 일단은 복엽이죠, 복엽, 그죠? 이 친구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보고 엽축이라 그러는데요. 엽축에 이렇게 날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물 빨간색으로 불 딸 때 북나무입니다. 북나무 열매는 소금기가 있어서 옛날 시골에서 소금 대용으로 썼다고 하죠, 그죠? 온나무과의 잎은 어긋나기, 특징이 엽축에 날개가 있어서 알아볼 수 있는 북나무였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잎이 이렇게 3장이잖아요, 그죠? 삼출엽이죠, 그죠? 삼출엽이면 쌀이 종류죠, 보통, 그죠? 쌀이, 참쌀이, 조록쌀인데, 요거는 이렇게 하면서 앞에 좀 이렇게 쏙 빠졌죠, 그죠? 그럼 이건 조록쌀입니다. 쌀이하고 참쌀이 이렇게 좀 둥근 형태? 얘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좀 빠진 상태? 이게 조록쌀이네요. 잎은 이렇게 어긋나기죠, 그죠? 어긋나기고, 콩가인데요. 지금 화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꽃자로 좀 긴 형태죠, 그죠? 그리고 꽃은 이렇게 어긋나기로 달렸으니까, 총상화서로 꽃이 피는 거죠, 그죠? 요거, 잎이, 요렇게 해서 조금 긴 형태, 요거, 조록쌀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쌀이는 거의 원형이 이렇게, 요런 원형입니다. 여러분께 조록쌀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에 상당히 나무가 큰데요. 여러 그루가 있습니다. 이름부터 말씀을 드리면, 메타세코이아입니다. 1945년 양쯔강 상류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중국은 위쪽에서 흐르는 황하강이 있고요. 북경 쪽으로 북경 근처로 빠지죠, 그죠? 그리고 가운데쯤에 양쯔강이 흐르는데요. 양쯔강은 상해 쪽으로 빠집니다. 가운데쯤이니까 이쯤, 상류니까 이쯤 되는 것 같아요. 메타세콰이어는 지금 상당히 큰데요. 잎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다행히 제가 여기 명화지에서 잎이 난 걸 발견했습니다. 요거 일단은 잎을 먼저 보니까 잎은 깃골 모양인데 잎이 마주나기네, 그죠? 이 친구는 측백나무과죠, 그죠? 공룡시대 때 살았던 나무인데요. 정말 상당히 큽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심죠, 그죠? 아파트 근처에도 심어놔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고민이 많은데 이 나무가 바로 메타세콰이예요. 여러분께 잎은 복엽이면서, 그리고 중국에서 1945년 양쯔강 상류에서 발견된 상당히 큰 나무, 잎은 마주나기인 메타세코이아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왼쪽 결물이 흐르고요. 길 옆에 나무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우선은 잎이 이렇게 마주나기네, 그죠? 잎차를 먼저 보면 좋은데요. 이렇게 마주나기고, 털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뒷면에 털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이 친구는 병꽃나무입니다. 예. 병꽃나무는 인동가로 잎이 이렇게 마주나기인데요. 꽃이 녹색으로 이렇게 폈다가 이렇게 피었다가 나중에 이제 붉은색으로 지는데요. 이게 병꽃나무예요. 비슷한 이제 붉은 병꽃나무도 있고 소용돌이 나무도 있는데 이거는 잎만 봐서는 일단 병꽃나무로 동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무 공부하다 보면은 그 마주나기 이렇게 있는 이렇게 잎들이 좀 있는데요. 과가 정해져 있죠. 좀 많이 정해져 있죠. 그래도 첫 번째가 처음 살펴본 물풀의 나무과, 이 친구 두 번째 인동과, 세 번째 단풍나무과, 그 다음에 뭐 마편촉과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박동굴가인데 화살나무 속, 노박동굴가 다는 아니고 화살나무 속, 그러니까 화살나무 종류죠, 그죠? 그 다음에 회나무 종류, 회나무 뭐 참외나무, 나래회나무 종류, 그런 종류들이 잎이 마주나기입니다. 이거 병꽃나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산식물이죠, 그죠? 특산식물이란 거는 전 세계 우리나라에만 있답니다. 병꽃나무였습니다. 최근 장맛비로 청계산 계곡물도 물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그죠? 물이 많아져 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시원하고, 그죠? 이렇게 앞에 작은 물고기도 막 보이네요. 이렇게 저 위에 어르신들도 계시고 아주 시원한 청계산 계곡입니다. 이렇게 또 청계산에 왔으니까 또 여러분 또 시원한 또 물주기 한번 또 소개해 드려야 되죠, 그죠? 청계산 계곡입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가는 데마다 앞길을 막고 있는 친구죠. 이렇게 줄기는 좀 하얗게 보입니다, 그죠? 하얗게 보이고 잎은 이렇게 어긋나기로 보입니다. 여기에 결각이 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안을 잘라보면은 안에 하얀 수가 나옵니다, 수. 골이 하얗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안에 이 줄기에 있는 속이 하얘가지고 그게 이제 국수가락하고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이 나무가 국수나무죠, 그죠? 중부지방 어디 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잎은 이렇게 결각이 좀 있는 형태, 그죠? 요런 형태인데 결각이 좀 있는 형태고, 중부지방 어디 가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우리 길 앞을 막고 있는 줄기 속이 하얀 국수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나무가 뭐 줄기도 좀 가늘고, 그죠? 많이 크지는 않죠, 그죠? 감목이죠, 그죠? 국수나무입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특징을 보니까 잎이 여기 끝부분이 하나, 둘, 셋, 다 보통 3개 정도 이렇게 갈라져 있네, 그죠? 요런 잎도 있고, 이렇게 갈라지지 않은 잎,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이렇게 갈라지지 않은 잎. 맥은 크게는 하나, 둘, 셋, 3주맥 같아요, 그죠? 농나무과들이 대부분 3주맥이 많죠, 그죠? 남쪽 지방에 자라는 상록수도 농나무과인데, 농나무는 이렇게 대부분 3주맥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나무과는 3주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이 나무는 가을에 잎이 떨어지죠, 그죠? 이렇게. 요게 두 가지 형태네요. 이렇게 하나하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형태. 생강나무인데요. 여러분 봄에 노란색 꽃이 주변에서 피면 산수나무 꽃이 많이 있잖아요. 산에서 이렇게 노란색 꽃이 이제 암꽃하고 수꽃이 따로 피는데 이게 생강나무예요. 이 나무가. 잎을 하나 따가지고 잘라서 향을 한번 맡아보면은 생강나무 냄새가 나네요, 정말. 노란색 꽃이 예쁜 암수 땅구루인 잎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인 갈라진 잎과 3개 정도로 갈라진 잎과 안 갈라진 두 가지 형태인 생강향이 나는 생강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3주맥이죠, 그죠? 하나, 둘, 3주맥. 주맥이 하나 있고 중맥이 2개로 갈라지는 3주맥인데 농나무과 친구들은 3주맥이 많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잎은 어긋나기입니다. 농나무과의 생강나무였습니다. 길 옆에 작은 나무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잎차를 먼저 봐주셔야 되죠, 그죠? 잎차를 보니까 마주나기죠, 그죠? 마편촉과의 작살나무입니다. 겨울눈이 이렇게 좀 긴 형태, 손가락처럼 긴 형태죠, 그죠? 우리 동네에서 많이 심는 점작살나무는 겨울눈이 이렇게 동그랗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 자연산인데요. 이렇게 겨울눈을 보면은 좀 길죠, 그죠? 그죠? 요거는 마편촉과의 작살나무입니다. 여러분께 작살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남부지방에 좀 비슷한 또 세비나무가 있죠, 그죠? 이 친구는 중부지방에서 볼 수 있는 작살나무입니다. 마편촉과입니다.
지금 살펴본 게 마주나기가 물풀의 나무과 인동과 마편족과 세 개가 이제 잎이 마주나기네요. 그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알아가시면 됩니다. 예. 겨울눈이 이렇게 좀 긴 형태, 요런 형태예요, 사실. 요런 형태면은 작살나무, 좀 겨울눈이 둥근 형태면 점작살나무랍니다. 겨울눈으로 알아보는 작살나무였습니다. 오른쪽에 아주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엄청 크죠, 그죠? 뭐, 잎도 없고 해서 알아보기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저는 숲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큰 나무는, 세로로 이렇게 보면 안쪽에 불꽃숲이가 보이죠. 그죠? 빨간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상소리 나무예요. 그죠? 상소리 나무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잎을 하나 보면 되겠죠? 상소리 나무는 이렇게 잎 가장자리 침으로 되어 있죠. 그죠? 침으로 되어 있는 거는 상꿀입니다. 상꿀. 상소리 나무하고 굴참나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상소리 나무예요. 상소리 나무는 녹색이면 앞에도 그린, 뒤에도 그린입니다.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잎자루도 좀 있죠. 그죠? 우선은 숲에 불꽃숲이가 있다 치면은 요거는 상소리 나무랍니다. 여러분께 상소리 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여름 하늘을 쳐다보니까 푸르름이 너무 좋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이렇게 나무를 보니까 이렇게 수평으로 자랐죠. 그죠? 거의 그죠? 수평이잖아요. 그죠? 수평. 다른 형태로 봐서는 그죠? 그리고 잎을 보니까 잎은 이렇게 어긋나게네요. 그죠? 그리고 방금 살펴본 상소리 나무처럼 침이 있어요. 그죠? 당겨 보겠습니다. 근데 침이 이 친구는 녹색이에요. 그죠? 녹색. 그죠? 상수리하고 굴참나무는 거의 옅은 노란색인데 이 친구는 녹색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갈비처럼, 소갈비처럼 이렇게 수평으로 자라면은 참나무과의 밤나무예요. 산에 가서도 자연산으로 많이 볼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께 잎 가장자리에 침이 있으면서 침이 녹색인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수평으로 보통 자라는 갈비처럼 자라는 밤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잎은 이렇게 어긋나기로 복엽이죠. 복엽. 그죠? 이렇게 복엽인데 가시가 이렇게 여기 하나 있고 또 아래쪽에 있지. 그죠? 이렇게 그죠? 가시가 어긋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두 개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중부지방에서 볼 수 있는 산초나무입니다. 산초나무는 이렇게 잎을 하나 뜯어서 향을 맡아보면은 향이 상당히 좋죠. 그죠? 그래서 향이 좋은 것들은 산초나무, 또 남부지방에서 자라는 초피나무 같은 거는 운양가입니다. 황벽나무, 그죠? 그 다음에 시나무, 또 뭐 있을까? 귤 종류, 이런 것들이 다 향이 좋으면 다 운양가입니다. 이 친구도 중부지방에서도 자라는데 가시가 이렇게 어긋나게 달리면 산초나무로 합니다. 이렇게 마주나게 달리면 남부지방에서 자라는 초피나무죠. 그죠? 초피나무가 우리가 초탕에서 넣어 먹는 제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얘는 산초나무인데 이걸 어린 잎을 나물로 묻혀가지고 막걸리 한잔 먹으니까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께 중부지방에서 자라는 가시는 마주나기, 잎은 복엽이면서 잎에서 향기가 좋은 산초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산초나무 향기 좋으니까 곤충들도 좋아해요. 그죠? 호랑나비 이런 종류들도 이 식물을 되게 좋아한답니다. 산초나무였습니다. 이 앞에 잎이 이게 하나, 둘, 세 장이죠. 그죠? 세 장인데 덩굴 속으로 막 감고 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지금. 그죠? 이거 칡이죠. 칡 뿌리를 칡즙으로 갈아서 먹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칡이에요. 칡은 아셔도 잎을 또 잘 모르는 분이 계셔서 제가 칡을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덩굴 속으로 막 감고 가는 거 보이시죠? 그죠? 여러분께 잎이 세 장인 삼출엽인 콩가죠. 콩가. 나중에 콩꽃두리처럼 열매가 달립니다. 칡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원토골을 출발했는데요. 지금 이제 옥녀봉까지는 850m, 매봉까지는 1850m가 남았네요. 제가 오늘 가능하면 매봉 정상까지 가서 힘들더라도 정상부의 나무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출발 지점이 그죠? 청계산 원토골 입구죠. 그죠? 옥녀봉으로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옥녀봉 올라가고 있는데요. 옥녀봉 가는 길은 이런 길입니다. 중간에 나무 계단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흙길입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께 또 가는 길도 좀 한번 보여드립니다.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앞에 지금 꽃봉오리가 있습니다. 이 나무도 한번 살펴볼게요. 예, 이 나무인데요. 잎을 같은 나무인데 작은 나무 치수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면은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에 그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게 물풀의 나무가가 마주나기, 인둥가도 마주나기, 마편쭉가도 마주나기인데요. 예, 이건 세 번째의 마편쭉가입니다. 그리고 잎을 이렇게 향을 맡아보면 누린내 냄새가 납니다. 예, 옛날 분들은 뭐 그 비타민, 원기소 냄새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원기소 드실 정도면 그래도 잘 사는 집안이었죠, 그죠? 저는 원기소를 먹어본 기억이 잘 없는데요. 이거 그 누리장나무죠, 그죠? 누리장나무 누린내가 나는데요. 꽃은 지금 꽃 형태는 이렇게 가운데서 이제 꽃이 피고 또 왼쪽 오른쪽으로 피면 이런 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가운데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이런 형태로 꽃이 피면 치사나소라 그러죠, 그죠? 이 친구도 치사나소로 보이네요. 치사나소가 여러 개 꽃이 펴요. 여기도 피고 여기도 피고 여기도 피고 해서 지금 꽃봉오리 상태인데 저는 누리장나무가 그 꽃보다 열매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꽃처럼 생겨가지고 처음에 이게 이 열매인데 꽃이 너무 예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열매더라고요. 예. 보라색으로 참 예쁘죠, 그죠? 예, 여러분께 잎에서는 누린내가 나면서 잎은 마주나기. 예. 지금 꽃은 꽃봉오리 상태인데 이렇게 별 모양으로 지금 꽃봉오리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예. 요거 누리장나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잎이 이렇게 떨어진 게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한번 또 주워서 한번 살펴볼게요. 잎이 이렇게 그 줄기를 아주 예리하게 잘랐죠. 그죠? 이거 자른 거는 도토리 거위벌레가 자른 겁니다. 그래서 요쪽 그 도토리에다가 알을 놔가지고 떨어뜨리죠. 그죠? 그러면 이 새끼가 이제 아래서 이제 부화해서 새끼들이 자라날 텐데요. 애벌레가 자라날 텐데요. 그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예리하게 잘랐죠. 그죠? 도토리 거위벌레가 잘랐는데요. 제가 올라오면서 불꽃숲이 상수리 나무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친구가 상수리 나무예요. 그죠? 상수리 나무는 일단 잎자루가 있고요. 그죠? 잎자루가 있고 잎 가장자리에 침이 있다 그랬죠? 옅은 노란색. 그죠? 그 밤나무는 녹색이었는데 이 친구는 옅은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앞은 그린, 뒤쪽 그린이죠. 그죠? 예. 굴참은 거의 비슷한데 그린 화이트예요. 이 친구는 그린이죠. 그죠? 그리고 또 열매도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열매는 이런 형태죠. 그죠? 여기 그 아래쪽을 보고 각두라 그러는데 각두가 이렇게 요런 좀 같은 긴 형태죠. 그죠? 손가락 모양으로 좀 긴 형태죠. 그죠? 요런 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상떡굴 있죠. 상떡굴.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굴참나무 세 종류가 이렇게 도토리가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길게 이렇게 각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죠? 각두 이렇게 하나가 그죠? 이게 상수리나무입니다. 상수리나무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잎자루는 있고 잎 가장자리에 침이 있는데 침이 노란색이 옅은 노란색이면서 잎 앞면은 그린, 뒤쪽도 그린. 예. 비교하는 거는 굴참나무와 비교하는데요. 요거 도토리도 이렇게 상떡굴 돌갈신이죠. 그죠? 상떡굴 기억해 주세요. 일단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긴 형태고 요거 상수리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는 수피가 불꽃수피로 기억해 주시면 좋죠. 그죠? 상수리 나무 앞뒷면이 그린하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부지방 산을 걷다 보면요. 이렇게 수피가 이렇게 좀 회색 같으면서도 좀 노릇끼리한 게 좀 돕니다. 그죠? 이 친구. 그죠? 그리고 껍질이 막 벗겨져요. 이렇게. 겉은 이렇게 좀 뭐 회색 곁색인데 벗기면 또 이렇게 좀 옅은 노란색으로도 보이는데 이게 막 벗겨지는데 그죠? 이렇게. 이 나무가 이름부터 말씀을 드리면 물박달나무예요. 그죠? 잘 벗겨지죠. 그죠? 자작나무가 물박달나무인데요. 중부지방에 가서 이렇게 그 껍데기 이렇게 벗기고 안에 이렇게 노랗다면 물박달나무로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쪽에 조장지에 잎이 있는데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렵게 이 나무 잎을 하나 득템을 했습니다. 보통 이건 좀 큰 것 같아요. 이게 이쪽으로 갈수록 잎이 좀 작아지는데 이건 좀 큰 편인데 보통 손가락 한 2마디 정도, 이건 이게 새끼손가락 길이만 한데 평균적으로는 이보다는 작아요. 얘는 좀 큰 편인데 일단은 여기 측면을 보면 둘, 넷, 여섯, 여덟, 한 9장 정도 돼요. 그죠? 이런 모습인데 이게 물박달나무예요. 그죠?
우리가 뭐 그 자작나무과는 거박사 개물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거제수나무, 박달나무, 사세레나무, 거박사 개박달나무, 거박사 개물자, 물박달나무, 자작나무 있는데, 요 중부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예, 요거 물박달나무예요. 그죠? 이렇게. 수피가, 옅은 회색이면서 또 까면은 또 이렇게 옅은 노란색으로 보이는 나무. 예, 물박달나무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잎은, 이거는 좀 큰 편이고, 보통은 한 요 정도만 요만한 것 같아요. 예. 거치는 뭐 한, 둘, 넷, 여섯, 여덟 내지 한 9쌍 정도 되는, 예, 여러분께, 예, 자작나무과의 물박달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수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방금 물박달나무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보이시죠? 그죠? 이제 알아보겠죠? 이렇게. 수피가 회색이면서 이렇게 까면은 이게 노란색이 보이는, 예, 나무. 예, 물박달나무예요. 그죠? 예. 중부지방에 가끔 보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관심 있게 보면은 바로 알아볼 수가 있답니다. 잎은 어긋나기 자작나무과의 물박달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앞에 이렇게 언덕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이나무 한번 살펴볼게요. 예, 우선은 잎이 이렇게 복엽이죠. 그죠? 복엽. 그죠? 복엽이면서 옆축에 날개는 없어요. 그죠? 옆축에 날개가 있으면 북나무를 했는데 북나무는 아니죠. 그죠? 그리고 거의 이렇게 잎자루는 좀 붉게 보입니다. 붉게 보이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중부지방에서 볼 수 있는 개온나무죠. 개온나무. 겨울은 한번 보실래요? 겨울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죠? 이런 털이 있는 것 다 같이 보여요. 그죠? 그리고 거의 잎자루는 붉은 계통이 많이 있는데 소엽수는 뭐 둘, 넷, 여섯 쌍 한 개니까 한 13장 정도 되는 이게 개온나무예요. 여러분 뭐 중부지방에 산에 가면 온나무였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온나무는 우리 자생식물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그 정원이나 아니면 마을에서 키우는 나무죠. 그죠? 중부지방에서 볼 수 있는 온나무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개온나무. 개온나무는 특징이 열매에 털이 있죠. 그죠? 온나무는 열매에 털이 없습니다. 반질반질합니다. 이 친구는 중부지방에서 볼 수 있는 개온나무입니다. 열매를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열매가 없네요. 어린 나무들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죠? 우리가 미성년자가 아기를 못 갖는 것처럼 나무도 너무 어리면 꽃을 못 피운답니다. 중부지방의 대표적인 온나무 자생인 개온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줄기로 올라와 가지고 앞에 있는 이 나무인데요. 잎은 일단 이렇게 보니까 어긋나기네. 그죠? 이게 여러분 봄날 너무나 좋아했던 진달래예요. 뭐 꽃도 없고 열매도 없는데 어떻게 금방 알아보냐 그러는데 글쎄 그게 금방 알아보게 되네요. 예. 진달래는 그 잎도 어긋나기지만 그 거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치란 거는 잎 가장자리에 있는 톱니를 얘기하는데요. 거치도 별로 없고, 그죠?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만 뜯어서 볼게요. 제가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하얀 점돌이 막 보이죠. 그죠? 이걸 뭐 잎모 또는 뭐 지점, 기름점 얘기하는데 저는 여러분께 그냥 흰 점돌이 이렇게 편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그 진달래는 이렇게 진달래과 친구들이 다 이렇게 하얀 점돌이에요. 점돌이. 예. 이 뒷면에 잎모가 있는 특징이 갖고 있는 진달래과에 봄날 꽃이 너무 예뻐서 우리가 좋아하는 진달래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나무인데 일단 잎이 이렇게 어긋나기죠. 그죠? 이렇게. 그죠? 어긋나기고 잎이 하나만 뜯어볼까요? 뜯어보니까 우선 잎이 좀 얇은 것 같아요. 종이장처럼 얇고요. 거치는 둘, 넷, 여섯, 여덟, 한 9쌍 정도 되는데 톱니가 거치라 그러죠. 거치, 톱니 같은 말인데요. 이 톱니 하나에 안에 톱니가 또 있죠. 그죠? 요 겹톱니죠. 겹톱니. 그죠? 톱니 하나에 톱니가 또 있는 형태. 요거 열매가 판만하게 달리는데요. 빨갛게 나중에 팥배나무예요. 팥배나무는 수피가 또 아주 평활하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벗겨지질 않고 평활하면서 이렇게 하얀 줄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다 그죠? 거의 뭐 껍데기가 안 벗기죠. 그죠? 이렇게 평활하면서 세로로 흰 줄이 있는데 이게 바로 종이장처럼
예, 부드럽고 얇고 또 그 측맥은 한 10선 가까이 되면서 톱니가 겹톱니인, 예, 이거는, 네, 팥배나무입니다. 중부지방에 의외로 많아요. 네. 꽃이 하얀색 꽃으로 펴서 장미가죠, 그죠? 꽃잎이 5장이면 거의 다 장미가입니다. 여러분께 팥배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숲이가 평화라면서 세로로 하얀 줄이 있다, 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잎이 둥근 형태로 상당히 큰데요. 이 나무 한번 살펴볼게요. 이 나무인데요. 잎이 어린 나무들은 이제 손바닥보다 큰 형태인데 원형이죠. 그죠? 이렇게, 그죠? 잎은 이렇게 어긋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 소지, 작은 요 소지가 이렇게 껍데기가 막 벗겨지죠. 그죠? 이렇게. 이거 쪽동백나무입니다. 떼국나무가인데 잎이 이렇게 어긋나기면서 거의 이렇게 원형에 가까운 잎. 이건 어린 잎들은 더 큽니다. 예. 예. 특히가 여기 소지가 껍질이 막 벗겨졌죠. 그죠? 그죠? 이렇게 껍질이 막 벗겨지는 나무, 쪽동백나무죠. 네, 떼국나무가에 하얀 꽃이 예쁜, 네, 쪽동백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열매는 좀 둥글게 이렇게 달리죠. 그죠? 이렇게 꽃이 이렇게 총상화서로 꽃이 어긋나게 이렇게 피면서 열매가 또 이렇게 둥글게 주렁주렁 달리죠. 그죠? 요거, 예, 쪽동백나무입니다. 그죠? 이렇게 소지가 벗겨진다. 그죠? 이렇게 벗겨지죠. 그죠? 잎은 거의 원형에 가깝다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쪽동백나무였습니다. 앞에 있는, 네,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렇게 덩굴선이 있죠. 그죠? 이렇게, 그죠? 덩굴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 덩굴성 나무란 거죠. 그죠? 이거는, 예, 중부지방에서 볼 수 있는, 예, 망모루로 보입니다. 예, 털이 전반적으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개모루는 훨씬 많은데 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예, 왕모루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모루는, 예, 울릉도에 있어요. 여러분 이제 모루 잘 아실 텐데, 여러분이 대부분 아는 모루는 왕모루예요. 예. 모루는, 예, 울릉도에서 자라고, 예, 중부지방에서 우리가 먹는 모루는 왕모루랍니다. 개모루는 못 먹죠. 그죠? 개자가 들어갔으니까. 여러분께 덩굴성 나무, 예, 중부지방에서 볼 수 있는, 예, 왕모루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뒷면에 털이 별로 없습니다. 와, 이 앞에 있는 나무 한번 살펴볼게요. 멀리서 봐도 잎이 침처럼 되어 있는 걸 보여요. 그죠? 앞에 있는 이 두 그루인데요. 요 나무 한번 살펴볼게요. 가까이서 보니까, 손가락 한 마디 정도보다 좀 작은데요. 요거 침으로 되어 있죠. 그죠? 예. 중부지방에서 볼 수 있는 나무인데요. 요거 좀 당겨보면 앞쪽에 흰 줄이 있습니다. 잘 안 나타나는데, 앞쪽에 보통 흰 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구멍이 기공조선이 앞에 흰 줄이 있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좀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가운데 거. 예, 요거는 이름부터 말씀을 드리면 노간주 나무예요. 옛날에 소콧두레로 사용했던 나무죠. 예. 암수 땅 그르고, 그리고 석회암지대, 영월이나 제천 이런 데서 많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물들을 호석회 식물이라고 그러죠. 석회암지대에서 잘 자란 나무들을. 이 친구가 호석회 식물이에요. 예. 이 나무는 이렇게 치민접수는 대부분 다 거시식물이잖아요. 거시식물을 또 다른 말로는, 예, 나자식물이라 그러는데, 나자식물은 우리나라에 55종이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자생식물 나무는, 예, 732종이 있죠. 그죠? 예. 우리나라 나무는 자생식물, 그러니까 심어서 기르는 나무 말고, 우리 상가들에서 자연적으로 잘 자라는 나무들은 732종이 있고, 그 중에, 거시식물, 예, 나자식물은 55종이 있답니다. 이 친구, 예, 석회암지대에서 잘 자라는, 예, 노간주 나무입니다. 예전에 콧두레로 사용했던 나무인데요. 예, 중부지방 산에 가면은 이거는 사철 푸르죠. 그죠? 예, 소나무도 사철 내내 푸르지만 이 친구도 사철 내내 푸릅니다.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이 나무 너무 예뻐가지고, 어린 마음이지만 저 나무 크면은 캐가지고 우리 집 정원에서 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나무인데, 그때도 예쁘지만 지금도 참 푸르름을 간직하고 예쁜 것 같습니다. 네, 소콧두레 나무, 노간주 나무였습니다. 암수 땅구루입니다. 앞에 보이는 나무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네, 소나무입니다. 주변에 잎이 이렇게 널찍널찍한 것들은 다 참나무 종류인데요. 참나무가 6종이 있죠. 그죠? 중부지방에.
상떡굴 졸갈신, 그죠? 예. 제가 앞장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소나무는,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참나무들이 많이 자라면, 참나무가 더 자라니까 소나무는 밑에 있으니까 햇빛을 많이 못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돌아가시고, 이쪽 그 능선길이 아니면 절벽 같은 데서 많이 자라죠. 그죠? 그게 다 살자고 하는 짓입니다. 예. 소나무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우선은 맹아지 같은, 이 맹아지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오는 도장이나 맹아지 같은데 이렇게 잎들이 거의 없어요. 그죠? 특징이 없고, 그리고, 이 솔잎을 보면, 솔잎이 이렇게 하나가 침엽이 2개죠. 그죠? 2개. 3개면 니기다 소나무하고 백송. 그죠? 5개면 잣나무죠. 그죠?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개는 소나무, 3개는 니기다 소나무와 백송이고요. 5개는 잣나무 종류죠.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 아주 멋진 소나무였습니다. 방금 제가 리기다 소나무 말씀드렸는데, 여기 리기다 소나무 있네요. 그렇죠. 그죠? 여기, 이렇게 숲이에서, 이렇게, 잎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조장지 또는 맹아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바로, 북미 원산,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쪽에서 자라는, 예, 리기다 소나무죠. 잎을 한번 뜯어볼까요? 잎이, 그죠? 3개죠. 그죠? 제가 백송하고, 리기다 소나무는 침엽이 3개라 말씀드렸잖아요. 3개 맞죠? 그죠? 그리고 이 맹아지에 나타나죠. 그죠? 이 나무가 우리나라 산이 헐거벗었을 때 리기다 소나무가 아주 많이 심어서 우리 산을 푸르게 해준 나무죠. 그죠? 예. 전국 어디 가도 이 나무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빨리 자라고 또 아주 잘 자라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산이 벌거벗었을 때 아주 큰 효자 노릇을 했는데요. 예. 그래도 잎이 100개요? 3개죠. 그죠? 침엽이 3개인 예. 북미 원산인 니기다 소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초반에 그 상수리 나무를 살펴봤는데요. 앞에 있는 이 나무도 살펴볼게요. 예,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게 수피가 코르코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죠? 코르코처럼 되어 있고 이렇게 머리로 빗은 자국처럼 이렇게 세로 이렇게 줄이 져 있는데요. 이게 바로 굴참나무죠. 그죠? 예, 굴참나무 그죠? 이렇게 큽니다. 멋집니다. 예, 굴참나무는 예, 여기 지금 잎이 떨어져 있는데요. 굴참나무도 보면은 일단 이 가장자리 침이 되어 있죠. 그죠? 상수리 나무도 침이었는데 이 친구도 침이 있어요. 그죠? 당겨 보겠습니다. 옅은 노란색이죠. 그죠? 노란색이고 예, 그 상수리 나무는 앞이 그린 했잖아요. 그죠? 그린 했는데 지금 그린 화이트예요. 그죠? 예, 제가 또 누굽니까? 제가 또 싸돌면 아닙니까? 다 여러분을 위해서 또 제가 계속 간직하고 있었죠? 예. 이거 상수리 나무, 굴참나무인데 보세요. 상수리 나무 너무 비싸죠? 그죠? 뭐 하기가 좀 틀리긴 한데, 이 얼핏 보면은 이거는 뭐 잎 하나만 보면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그린, 그죠? 그린 화이트, 그죠? 확인이 되죠? 그죠? 예. 요게 바로, 상수리 나무하고 굴참나무를 비교한 거고요. 도토리, 그죠? 도토리 보고, 그걸 보고, 각두라 그러잖아요. 각두에 있는 걸 보고, 열매 실편이라는데, 실편이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길잖아요. 그죠? 여기에 굴참이고, 제가 상수리 나무를 또 주워놨지 않습니까? 아까? 이렇게? 그죠?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상떡갈나무가 없는데, 상떡굴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상떡굴 3개를 열매를 할 때는 상떡굴, 잎을 할 때는 상꿀 합니다. 상꿀. 비교를 할 때. 상꿀, 열매는 상떡굴,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예. 뭐 하나하나씩 알게 되면은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께 상수리 나무하고 굴참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잎도 살펴보고 또 열매도 살펴보고 숲이 또 살펴봤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앞뒤가 그린, 굴참나무는 앞뒤가 그린 앤 화이트, 또 열매 실편은 손가락처럼 이렇게 긴 형태. 그죠? 떡이 없습니다. 상꿀만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 상꿀을 비교해 드렸습니다. 예. 상수리 나무는 이 숲이 안쪽이 불꽃숲이었죠. 이쪽도 불꽃숲이가 좀 보이긴 하는데 이쪽은 코르크입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누르면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코르크고요. 이것도 뭐 좀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불꽃숲이. 근데 좀 틀립니다. 상수리는 단단합니다. 얘는 좀 쑥쑥 들어가죠. 그죠? 이렇게. 그죠? 제가 힘이 센 편이 아닙니다. 예. 코르크 숲을 갖고 있는
굴참나무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죠? 이제 굴참나무하고 상술나무하고 굴참나무는 좀 알 것 같아요, 그죠? 이 앞에도 도토리가 떨어져 있죠, 그죠? 요즘, 예, 그, 도토리 거의 벌레가 잘라놔가지고 이렇게 아주 어쩜 이렇게 좀,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잘랐는지 몰라요, 그죠? 다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알을 낳는데 알을 놓으면, 알을 낳고 이걸 자르면은 딱 떨어지죠, 그죠? 쑥 떨어지죠, 그죠?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애벌레가 생겨서 이걸 먹고 자라는데요. 이 친구 일단은 보니까 잎자루가 거의 없죠, 그죠? 잎자루가 없으면 떡신이죠, 떡신. 떡갈나무, 신갈나무 이렇게 뜻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잎 뒷면을 보면 털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갈나무인데 우리나라에 신갈나무가 가장 많죠, 참나무 육종 중에서. 그리고 도토리는 아까는 상떡굴은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좀 그 침엽이었는데 이 친구는 무슨 그 기와를 포개는 것처럼 돼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잎으로는 떡신. 예, 떡갈나무, 신갈나무 두 개를 비교하는 신갈나무고요. 이 친구는 신갈나무고 잎자루 거의 없죠, 그죠? 그리고 잎 뒷면도 털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도토리는 기와를 포개는 것처럼 달리는 예, 요 신갈나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신갈나무 이런 도토리 종류들은 상떡굴은 이렇게 침 모양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이렇게 기와 포개는 거는 상떡굴 졸갈신이네요, 그죠? 졸갈신. 그리고 신갈나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옥녀봉에 도착했습니다. 옥녀봉은 예, 해발 375m죠, 그죠? 넓지는 않아요. 옥녀봉은 봉우리가 예쁜 여성처럼 보여 이 이름이 붙였다고 한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봉우리가 예쁜 여성처럼 예쁘답니다. 예, 제가 왼쪽을 가서 멋진 산이 보이는데요. 아파트도 보이고 저쪽 높은 곳이 아마 관악산 정상 같아요. 여기 지금 예, 저쪽이 높은 곳이 관악산이랍니다. 옥녀봉에서 관악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는 옥녀봉인데요.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잎이 크고 그죠? 이렇게 물결병인데 잎자루가 거의 없이 다닥 붙어 있어요, 그죠? 한번 뜯어볼게요. 으쌰, 뜯어보니까 아이고 잎자루 조금 있긴 있는데 뒷면에 털이 엄청 많죠, 그죠? 털 많은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잎자루가 여기에 워낙 큰 잎이어가지고 잎자루 조금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떡갈나무죠, 떡갈나무죠. 그리고 도토리가 여기 이 실편이 좀 뭐랄까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뜯어볼게요. 으쌰, 뜯었습니다, 그죠? 실편이 다른 거보다 날카롭습니다. 이게 떡갈나무입니다. 예, 우선 저기 잎을 한번 살펴볼게요. 떡신입니다. 떡신. 떡갈나무고 신갈나무인데 거의 잎자루가 없죠, 그죠? 예, 잎이 큰 거는 뭐 이것도 큰 거 클 수 있으니까. 예, 이건 또 어린 나무에서 잎이 더 큰데 잎 크기보다는 특징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잎자루가 거의 없다, 그죠? 그리고 이 친구는 거의 이제 물결 모양이고 이 친구도 물결 모양인데 이 친구 털이 많아요, 그죠? 털이 많죠, 그죠? 신갈나무는 털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떡갈나무하고 신갈나무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잎자루가 거의 짤거나 거의 없다, 그죠? 떡갈나무는 털이 있다, 뒷면에, 그죠? 털이 있다. 신갈나무는 뒷면에 털이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그 상꿀, 떡신, 두 개 잎으로는 비교를 해봤고요. 이제 도토리로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옮기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예, 이렇게 옮기니까, 잎이 왜 이렇게 크냐, 얘는? 예, 상떡꿀입니다. 그죠? 전부 다 실편들이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좀 바늘 모양으로 좀 길죠, 그죠? 근데 얘는 따가워요, 이렇게 만지면은. 떡갈나무가 따가워요, 얘는. 성질이 한 손가락 합니다, 이게 열매가. 그래서 상떡꿀, 그죠? 오늘은 상떡꿀을 열매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요. 졸갈신인데, 졸참나무, 갈참나무는 아직 못 찾았어요, 그죠?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잎은, 상꿀, 설명해 드렸고, 떡신, 떡신, 그죠? 잎자루가 거의 없고, 털이 있고, 털이 없고, 그죠? 이렇게, 여러분께 상떡꿀, 도토리를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이나무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일단 잎은 어긋나기네, 그죠? 어긋나기고, 잎이 여기 옆저고 옆투인데요. 잎 앞쪽이 이렇게 일자로 있다가 젖꼬치처럼 싹 빠졌죠, 그죠?
이거는 개암나무입니다. 열매를 강원도 시골에서는 깨금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맛있게 쏙 고소하게 잘 먹었었는데요. 이게 바로 개암나무예요. 그리고 그 작은 가지 있죠, 그죠? 작은 가지를 소지라고 보통 부르는데 당겨보면은 샘털이 있죠, 그죠? 이렇게 일자 모양인데 그 위에 물방울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 그런 형태를 보고 샘털 또는 선모라 그러는데, 샘털 또는 선모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이 친구는, 그죠? 일자인데 그 위쪽에 물방울 같은 게 있는 게 샘털 또는 선모라 그러는데,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께 자작나무과의 개암나무, 헤즐넛이라도 보통 부르죠, 그죠? 이렇게 일자면서 여기 젖꼭지처럼 앞에 쏙 빠져 있는 형태, 열매 깨금이라고 고소하죠, 그죠? 여러분께 개암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지금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앞에 잎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이 나무입니다. 일단 잎이 이렇게 어긋나기죠, 그죠? 어긋나기고, 잎자루에 보면은 이렇게 점 같은 게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걸 밀선 또는 꿀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있으면, 벚나무 속입니다. 장미과 벚나무 속인데, 좀 더 당겨 볼게요. 그죠? 여기 두 개, 이쪽, 그죠? 이걸 밀선 또는 꿀샘이라고 부르고, 벚나무 종류인데요. 이 친구는 잎자루에 털이 많이 보이시죠, 그죠? 털이 보입니다, 그죠? 뒷면도 보면 털이 많이 있어요, 그죠? 이거는 잔털 벚나무입니다. 우리 그 봄날 이제 벚꽃 축제 하면은 그 꽃만 무조건 꽃이 먼저 다 꽃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친구는 잎하고 꽃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좀 낮은 지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잎자루하고 또 잎 뒷면에 털이 있어서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죠? 자생입니다. 여러분, 벚나무는 뭐 완본나무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중부지방 아니면 또 청계산 뒷산에 와도 이렇게 털이 많은 벚나무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좀 낮은 지대에서 자라는 자연산 잔털 벚나무랍니다. 이 친구는 나중에 산에 갔는데 이상하게 벚나무만 있어요, 그죠? 잎하고 같이 있어요, 그죠? 봄에. 그러면 이게 잎을 보고 이렇게 밀선이 있는지 보고, 또 잎자루하고 잎 뒷면에 털이 있는지 보면은 그게 바로 잔털 벚나무예요. 또 잔털 벚나무 말고 조금 더 높은 데는 이제 잔털 벚나무, 3번나무 이렇게 자라거든요. 3번나무하고 벚나무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께. 그리고 벚나무들은 잎 앞쪽에 이렇게 좀 꼬리처럼 쏙 빠져요, 그죠? 이렇게. 그죠? 밀선이 이제 특징이죠, 그죠? 장미과 벚나무 속, 그죠? 여러분께, 잎자루와 그 다음에 잎 뒷면에 털이 있는 우리 자생식물, 벚나무, 잔털 벚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낮은 지대에 자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옥녀봉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무가 봐도 이렇게 좀 층층나무처럼 이렇게 수평으로 좀 자라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제가 앉아서 보고 있는데 거의 수평으로 쭉 돼 있죠, 그죠? 이게 노린재 나무입니다. 노린재 나무인데, 열매가 있으면, 열매 잘 없네요, 그죠? 일단 잎은 이렇게 어긋나기입니다, 그죠? 어긋나기고, 잔톱니가 쫙 있습니다. 그리고 잎이 이렇게 보면은 큰 잎도 있고 작은 잎도 있고 막 그래요. 거기 보면은. 나중에 열매가 새 주둥이처럼 요렇게 달리거든요. 그 파란 계통으로 남색으로 달리는데요. 열매가 참 또 예쁘죠, 그죠? 이 잎이 나중에 단풍이 들면은 태우면 노랗게 된다 그래서 노린재 나무인데요. 이게 노린재 나무인데 열매를 좀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열매 보기가 참 힘드네. 이 나무가 수평으로 자라면서 그나마 이 썩은 열매밖에 없네요. 이게 제대로 된 열매가 잘 없어요. 그리고 겉이가 이렇게, 이게 잎이 좀 다양합니다, 이 친구는. 요런 형태도 있고, 꼬리가 좀 옆쪽으로 좀 빠진 적도 있고, 잘 안 빠진 것도 있고, 겉이도 뭐 촘촘함이 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잘 없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께 열매가 새 주둥이처럼 이렇게 달리면서 남색인, 파란색 계통인, 또 나무는 그 수평으로 자라는 노린재 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방금 그 옥녀봉, 그죠? 옥녀봉에서 일로 왔는데요. 이쪽에서 400m 일로 온 거죠, 그죠? 옥녀봉인데, 매봉 정상이죠, 그죠? 매봉까지 1700m 남았는데, 또 시험시험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산에 가면 이 나무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잎이 요렇게, 예, 잎은 일단 어긴락이고, 여기 잎뒷면을 보면은, 당겨보겠습니다. 가시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가시가 이렇게 있으면 산딸기 종류인데, 이게 산딸기입니다, 산딸기. 예, 이렇게. 잎이 이런 삼각형 형태, 그죠? 좀 더 갈라지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정도 갈라지는데, 요거. 예, 잎새 뒤에 숨어 익은 산딸기. 예, 이게 그 나무도 미성년자가 임신을 못하는 것처럼 나무가 작으면 예, 꽃도 못 피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크면은 이제 꽃도 피우고 이제 열매도 맺겠죠, 그죠? 예, 가시가 있으면서 잎은 어긋나기. 예, 장미과에 예, 중부지방 산에서 볼 수 있는 예, 산딸기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청계산 등산로 옆에는 이 나무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앞에 있는 이 나무인데, 복엽이죠, 그죠? 이렇게 복엽인데, 하나, 둘, 셋, 넷, 잎이 한 9장 정도 소엽이, 그죠? 잎은 좀 둥근 형태인데, 요거, 예, 땅빗사리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나무가 많이 보입니다. 키는 크지 않습니다. 예, 콩가의 예, 식물, 예, 땅빗사리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초반에 예, 그 팥배나무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팥배나무 열매가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예, 판만한 열매가 이렇게 지금 달려있죠, 그죠? 이렇게, 그죠? 잎은, 예, 아주 그 종이살처럼 얇으면서, 예, 잎에 겉이 안에 겉이 또 있죠, 그죠? 겹톤인데요. 이게 바로 팥배나무예요. 팥배나무 열매가 있어서 여러분께도 소개를 한번 해드립니다. 그죠? 중간에 팥배나무 열매 보이시죠, 그죠? 예, 나중에 빨갛게 있고, 예, 열매 그 표면에 분도 바른 것처럼 나중에 분을 바르는데요. 이게 바로 팥배나무예요. 예. 팥배나무는 제가 수피를 평안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뭐 껍데기 안 벗겨지고 그냥 이렇게 힘줄이 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큰 나무들도 좀 평안합니다. 그죠? 예, 이거 팥배나무입니다. 이 앞에 그 나무를 보호한다고 이렇게 비닐 같은 걸 이렇게 감아놨죠. 그죠? 이렇게 감아놨는데요.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인데 그죠? 아래쪽에 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잎이 예, 이걸 보면 되겠네요. 잎이 일단 어긋나기죠, 그죠? 어긋나기고, 잎이 거의 둥근 형태인데, 이렇게, 톱니, 겉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물오리나무로 동정해 볼게요. 예. 오리나무가 있고, 물오리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원형이면서, 그죠? 이렇게 겉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물오리나무랍니다. 예. 오리나무는 옛날 비료로, 퇴비로 많이 써가지고, 거의 안 보이고, 궁궐 가면 가끔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볼 수 있는 나무가 물오리나무죠, 그죠? 여러분께 물오리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나무, 그죠? 그죠? 물오리나무 맞죠? 네, 여러분께 잎은 거의 둥근 형태인데, 이렇게, 이런 형태로, 예, 가는, 예, 물오리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잎은 어근닥이고, 자작나무까지, 그죠? 숫꽃은 이렇게 그 자작나무가들이 거의 이렇게 쭉쭉 처지면서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암꽃은 빨간색 요렇게 조금 달리고, 그죠? 이렇게 숫꽃은 축 처지면서 이렇게 손가락 길이로 축 처지면서 달리는데요. 예, 자작나무가에 물오리나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잎을 이렇게 당겨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잎은 이렇게 생겼네요. 잎은 이렇게 침 모양은 아니고 이렇게 그 잎이 한번 따볼까요? 잎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 잎이 뭐 많이 따갑진 않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부드러운데요. 요거 예, 잎갈나무죠. 잎갈나무인데 일본 잎갈나무예요. 예, 잎을 갈아치우니까 예, 가을에 이게 잎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가을에는 예, 앙상한 가지만 있죠, 그죠? 예. 일본 잎갈나무인데 잎갈나무는 예, 금강산 같은 데서 자라요. 그러니까 북반계 북쪽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제가 본 곳은 그 오대산 가서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친구는 그 열매가 이렇게 좀 벌어지고 이렇게 실편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옆으로 뒤집어지고 잎갈나무나 이렇게 단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숫자도 실편이 잎갈나무가 많고요. 일본 잎갈나무가 많고요. 잎갈나무는 많지 않아요. 예. 여러분께 잎을 갈아치우는 나무. 예. 우리 중부지방에서 식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인데요. 예, 일본 잎갈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동구밭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하얀 꽃 이파리. 아유, 숨차. 예, 이거 아카시 나무입니다. 예, 잎이 복엽이죠, 그죠? 우리가 보통 아카시아라고 부르는데, 아카시아는 뭐 아프리카 쪽에서 자라는 나무고, 정확한 이름은 아카시 나무예요. 예, 가시가 잘 안 보이는데, 요거 잎은 복엽이면서, 예, 꽃이 향기가 좋고, 또 꿀벌들이 좋아하는, 예, 아카시 나무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요즘 아카시 나무가 의외로 보기가 힘들어요, 그죠? 아카시 나무는 콩가라, 예, 열매가 콩처럼 생기죠. 콩가 열매처럼 달리죠, 그죠? 예, 여러분께 이 나무 꽤 큽니다, 그죠? 예, 아카시 나무였습니다. 예, 앞에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볼게요, 이 나무요. 그죠? 제가 좀 들어가기 힘들어서 좀 당겨서 볼게요. 예, 잎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잎이 이렇게 결각이 한 중간 정도까지 있죠, 그죠? 그리고 장미가의 산사나무입니다. 예, 그 열매도 지금 보이긴 보이죠, 그죠? 열매에 암술이 앞쪽에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예, 그리고 산사천의 재료로 쓰는 건데요. 예, 산사나무입니다. 정원에서도 많이 키우지만, 예, 우리 예, 청계산 지금 매봉 가는 길에 지금 만났잖아요, 그죠? 우리 산에서도 볼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께 빨간색 열매가 예쁜, 예, 산사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꽃잎이 5장이면서 하얗게 꽃이 피는데요. 예, 장미가죠, 그죠? 예, 여러분께 잎이 결각이 한 중간 정도까지 있는, 예, 산사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잎이 보통 한 이렇게 6장 내지 뭐 4장도 있고요. 한 5장을 이렇게 모여나기로 했는데요. 요거 철쭉이죠, 철쭉, 그죠? 예, 척촉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예,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가다가 길을 멈춘다는 뜻이죠, 그죠? 철쭉인데, 진달래가 피고 난 후에, 조금 후에 이제 철쭉이 피는데, 진달래 꽃보다는 좀 더 크죠, 그죠? 핑크빛으로 너무 예쁜데요. 지금 뭐 열매도 없고, 예, 아무것도 없지만, 예, 잎이 평균 한 5장 정도로, 5장 내외로 돌려나는, 예, 이쁜 어근닭이죠, 그죠? 예, 어근닭입니다. 여러분께 봄날 아주 핑크빛으로 예뻤던, 예, 철쭉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잎이 한 5장 정도로 돌려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 앞에 지금, 예,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 예, 단풍나무죠, 그죠? 예, 근데 중부지방에서 볼 수 있는 나무는, 예, 당단풍나무예요. 이렇게 갈라진 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 한 9개에서 11개 정도로 갈라지면 평균적으로, 예, 그게 바로 당단풍나무입니다. 5개에서 7개 정도로 갈라지는 거는 단풍나무인데, 오리지널 단풍나무인데요. 그거는, 제주도하고 남쪽 지방에 자라죠, 그죠? 중부지방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예, 당단풍나무예요. 단풍나무면 잎이 일단, 단풍나무과는 잎이 어긋나기입니다. 마주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살펴보면은, 물풀의 나무과, 그죠? 처음 봤죠, 그죠? 인동과, 마편쪽과, 단풍나무과, 그죠? 여기 다 마주나기네,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잎은 마주나기, 그죠? 그리고, 잎 뒷면을 보면,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이 맥이 출발하는 곳에 털이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맥에 따라서 털이 좀 있는데, 특히 이렇게 맥이 분주한 지점에 털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잎자루 털이 보이시죠? 예, 이게 바로 당단풍나무예요. 중부지방에서 볼 수 있는. 근데 이것도, 숲이는 평활합니다. 예, 한번 당겨볼까요? 예, 숲이도 이제 평활하다는 거는 껍데기 잘 안 벗겨주고, 예, 평평하다는 뜻인데요. 예, 평활하죠, 그죠? 그리고, 예, 중부지방에서 볼 수 있는 잎은 마주나기, 그죠? 예, 당단풍나무였습니다. 제가 옥녀봉을 지나서 지금 매봉으로 가는데, 이 나무 계단이 끝도 없습니다. 예, 힘들죠, 그죠? 이렇게. 근데 지나가 옆에 있는 나무들 보면서 가니까 또 재밌습니다. 예, 등산하실 때, 나무 이름 알면 좋죠, 그죠? 이거, 얘 진달래네, 보고도, 그죠? 얘는 잎이 5개 돌려놨으니까 철쭉이네. 뭐, 이런 식으로 보면서 가면 더 들질하죠, 그죠? 예. 떨어진 잎, 이거 주워보니까, 이거 잎자루가 없으니까 신갈나무네, 신갈나무 도토리네, 뭐, 이렇게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매봉으로 지금 가고 있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일단 잎이 이렇게 삼출렵이죠, 그죠? 삼출렵, 그죠? 3개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죠?
삼출엽이고, 잎은 이렇게 어긋나게입니다. 그죠? 잎은 좀 둥근 형태인데요. 요거, 예, 쌀이 아니면 참쌀이죠. 그죠? 예, 조록쌀이는 이렇게 좀 끝이 빠지고, 둥근 형태면 쌀이 아니면 참쌀인데, 쌀이는 이렇게 꽃이 좀 길고요. 이렇게. 참쌀이는 꽃이 짧아요. 이렇게. 아주 짧습니다. 이렇게. 쌀은 좀 이렇게 길고요. 꽃자루가 좀 깁니다. 이 친구는 꽃이 없어서, 예, 쌀이 또는, 예, 참쌀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잎이 삼출엽이면서 어긋나게 달리는 콩가에, 예, 쌀이 또는 참쌀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예, 지금 덩굴성을 막 감고 있습니다. 이렇게. 덩굴성을 갖고 있는데, 잎이 좀 반질반질하면서 거치가 이렇게 톱니처럼 완전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예, 중부지방에서 볼 수 있는 다래입니다. 다래가 있고 있는 개다래가 있는데, 다래로, 잎이 좀 반질반질하면 다래로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께 우리가 맛있게 먹는 토종 키위, 예, 다래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잎은 이렇게 어긋나기죠. 그죠? 예, 덩굴성 나무, 예, 다래입니다. 앞에 있는, 예, 이 나무하고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잎이 마지막이죠. 그죠? 예, 이 나무가 화살나무와 비슷한 회잎나무인데요. 이 친구도 교란을 입으면은, 예, 화살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 화살나무로 봐도 무방하죠. 그죠? 근데 산에 있는 거는 화살이 없으니까 회잎나무로 보는데, 누박동굴과 화살나무 속이죠. 그죠? 그러니까 누박동굴과에서도 화살나무 속, 화살나무라든지 회잎나무, 해나무, 참외나무, 나래해나무 이런 종류들, 그 다음에 뭐, 그런 종류들이 다 마주나기입니다. 예, 여러분께, 줄기에 화살이 달리는 모종이 화살나무고, 이거는 회잎나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회잎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앞에 지금 바위에 덩굴성으로 지금 가는 나무가 있어요. 그죠? 담쟁이 덩굴이죠. 그죠? 이렇게. 요거는 잎이 하나 거의 안 갈라졌는데, 이 친구 이렇게 또 많이 큰 것들이 이렇게 갈라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결각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예, 나무에서도 이렇게 지금 담쟁이 덩굴이 예쁘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흡착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달라붙죠. 이렇게. 그죠?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흡착근이 있어가지고. 흡착근 보이시죠? 여기? 당겨보겠습니다. 무슨 개구리 발 같아요. 그죠? 그죠? 흡착근이 있어가지고 딱딱 붙이고 갑니다. 이렇게. 잘 안 떨어지죠. 그죠? 예. 담장이 덩굴, 뭐, 아이비라도 보통 부르잖아요. 그죠? 여러분께, 바위 위에서도 이렇게 덩굴로 가고요. 또, 나무도 이렇게 잘 타고 올라가는, 예, 산에서 보는, 예, 담장이 덩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흡착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잎이 갈라지지도 않기도 하지만, 이렇게 많이 갈라지는 결각이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결각이 좀 보입니다. 그죠? 잎이, 예, 담쟁이 덩굴이었습니다. 여기 표지판이 있는데요. 예, 돌문바위입니다. 청계산에 전기를 듬뿍 받아가세요 되어 있는데요. 여기 청계산에 전기 한번 듬뿍 받아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돌문바위의 영험한 기운이 저한테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계산 매바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578m인데 매봉이 이제 100m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 바위가 멋진데요. 여기서 주변 360도를 한번 볼까요? 아파트 정말 많죠. 그죠? 아파트가 엄청납니다. 그죠? 저기 한강도 보이고요. 예, 저거 롯데타워 123층도 보입니다. 그죠? 보이시나요? 예. 여기 매바위입니다. 예, 이 앞에 매바위 표지석이 있고요. 여기 돌들이 있는데 이 오른쪽에 이 나무도 한 2그루 정도가 있습니다. 이 나무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눈에 띄는 게 열매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열매, 그죠? 이렇게. 열매가 요런 형태, 그죠? 예. 개박달나무 열매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박달나무는 그냥 이렇게 일자로 크는데 이 친구는 좀 통통하죠. 이렇게, 그죠? 예, 요거 개박달나무예요. 예. 잎은 자작나무가로 잎은 어긋나기입니다. 잎은 어긋나기고, 잎은 크진 않죠. 손가락 한 2마디 정도 되는데요. 하나만 뜯어볼게요. 거치는 둘, 넷, 여섯, 한 6쌍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이 개박달나무는, 제가 본 거는 석병산 정상부에서 가서 봤는데, 능선에서 주로 있습니다. 이 친구도 능선에 있죠. 그죠? 저기가 이 개박달나무 보고 지금 너무 좋아랑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죠?
열매도 여러분께 잘 보입니다. 그죠? 여기도 그죠? 자작나무과의 개박달 나무입니다. 우리가 이 고도상으로 보면은 가장 높은데 그러니까 뭐 태백산 기준으로 본다면은 가장 정상부에 이제 사슬의 나무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거제수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능선부에 이제 박달나무, 그러니까 그냥 그 아래쪽에 이제 박달나무가 있고, 능선에 이제 개박달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박달나무는 아까 올라오면서 봤잖아요. 그죠? 아래쪽에 있고, 자작나무는 이제 북한에서 자라고 우리나라는 다 색재를 했죠. 그죠? 하얀숲이가. 그죠? 그래서, 사슬의 나무, 거제수 나무, 박달나무. 그죠? 그 다음에 능선부에 이제 개박달나무,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제 물박달나무 이렇게 있고, 자작나무는 이제 심어서 기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 열매를 보여드려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능선부에 개박달나무를 만났어요. 이런 나무 보기 힘든데, 청계산에 온 보람이 있죠, 그죠? 이런 나무를 만나니까, 그죠? 여러분, 개박달나무 보고 싶으면 이 청계산으로 오세요. 여기 위치 알려드릴게요. 매바위, 그죠? 매바위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개박달나무 이거 귀하니까, 여러분, 이거 보고 싶으면 일로 오세요. 개박달나무입니다. 앞에 이 두 그루가 개박달나무인데 가기 아쉬워서 다시 한번 또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또 숲이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죠, 그죠? 숲이는 이렇게 하얀색이네요, 그죠? 이렇게 나무가 아주 크지 않아서 이렇게 하얀데요. 이쪽도 한번 볼까요? 오른쪽 숲이도 이렇게 하얗습니다, 조금. 그리고 잎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작나무가니까 잎이 이제 어긋나게 이 친구도 거의 뭐 3개씩 막 달렸네요, 그죠? 3개. 박달나무도 이렇게 잎이 보통 3장씩 달리던데 3장. 또 3장, 그죠? 3장씩 많이 달려있어요, 그죠? 거의. 박달나무도 이런 경향성을 많이 봤는데, 거의, 제가 3장씩 봤는데, 이 친구도 3장씩 많이 달려있어요. 이렇게 3장, 그죠? 3장, 또 3장. 희한하네요, 그죠? 얘는 2장이네. 3장, 그죠? 3장이 많이 보이죠, 그죠? 거치는 뭐, 불규칙하긴 합니다. 그리고, 측맥이 많지 않죠, 그죠? 측맥이. 둘레 한 6쌍 정도 되는데, 이게 바로 개박달나무예요. 여러분, 능선에서 아주 귀한 나무 개박달나무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여기 열매도 또 한번 보여드려야 되죠. 접사로 한번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 요거는 벌써 조금 이제 시들어 가는데, 여러분께 오늘 너무 개박달나무 소개해 드려서 너무 기쁩니다. 개박달나무였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까마귀 소리 들으면서 청계산 매봉에 도착했습니다. 582.5m입니다. 아주 많이 높지는 않은데요. 주변 풍경이 이렇습니다.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이런 모습이네요. 드디어 청계산 매봉에 도착했답니다. 여기는 매봉 정상인데요. 이 나무를 만났습니다. 이 나무가 제가 보니까 등산로 옆으로만 계속 있어서 심었을 가능성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냥 자생상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전북 무주구촌동 있죠. 무주구촌동 아래쪽으로 자라는 나무들은, 제주도까지 자라는 나무들은 구상나무고요. 그러니까 구상나무가 쭉 올라오면서 북한지가 되는 거죠, 그죠? 북한지가 도교산이고요. 전북 무주구촌동 도교산이고, 또 분비나무는 위에서부터 딱 자라오면서 경계선이 남한지죠, 그죠? 남한지가 도교산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뭐 분비나무는 도교산보다 조금 더 아래까지도 자라긴 한다고 하는데, 이 친구 일단은 자생으로 봐서 제가 분비나무로 동정을 해드릴게요. 이 앞에 매봉 표지석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계단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앞에 꽤 큰 나무가 있어요, 그죠?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친구, 자, 숲이부터 볼까요? 야, 니 왜 이렇게 때가 많냐? 제발 목욕 좀 하고 다녀라, 야. 제가 맨날 목욕 좀 하라고 얘기하는 친구, 숲이에 때가 밀은 것처럼 있는 나무는 요거 바로 다름나무죠, 그죠? 다름나무, 그죠? 야, 제발 좀 목욕 좀 해라, 야. 이 말이 이게 뭐냐, 이게? 내가 시원하게 냉수 마찰로 찬물 좀 뿌려줄까? 요게, 그리고 잎은 이렇게 복엽입니다. 복엽인데, 이게 복엽이죠, 그죠? 복엽인데, 거치가 거의 없어요, 이 친구는. 그죠? 잎에 거치가 하나도 없죠? 제가 하나만 따볼까요? 요런 모습입니다. 그죠? 콩가의 식물로, 이 줄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나이테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옛날 차 거리로 가지고 다녔었는데, 오늘은 안 가져왔네요.
이 다름나무예요. 여러분께 콩가에 예, 때밀이 나무라고 제가 맨날 부르는 예, 다름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겨울눈도 지금 볼 수가 있죠, 그죠? 나무들은 계절을 일찍 가기 때문에 겨울눈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알인이 많지는 않죠, 그죠? 예, 요거 예, 이쁜 어긋나기죠. 이렇게 복엽이면서 거의 거치가 없는 형태 때밀이 나무. 예, 여기 그 매봉 정상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께 제발 목욕 좀 해라. 예, 때밀이 나무입니다. 숲이는 잘라보면은 너무 그 나이차가 너무 예쁩니다. 매봉 정상인데요. 아마 심은나무 같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죠? 여기도 있고 제가 등산로만 봤지 등산로 벗어나 나서는 이 나무를 잘 못 봤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있고 그죠?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심어놓은 것 같습니다. 예, 청계산 매봉 582.5m 오늘 저기 손 타치하고 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중부지방에 산에 가다 보면은 뜬금없이 이 나무들이 막 보입니다. 예. 잎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제가 손바닥하고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 손바닥이 이만합니다. 손바닥 그 두 개만 한데요. 요거 일본 목련이죠, 그죠? 나중에 자라면은 거의 막 전봇대처럼 쭉 자랍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전봇대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마 이게 새들이 씨앗을 떨어뜨려서 그렇게 온 것 같기도 하고, 예, 동물이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그 우리나라 자생식물이 아닌데 일본 그 목련이 가끔 이렇게 보입니다. 그 더 자라면 완전 전봇대처럼 그 나무 줄기가 보이는데요. 예, 이거 일본 목련으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잎이 상당히 큽니다, 그죠? 예. 앞에 어린 나무가 있는데요. 그죠? 이렇게 예, 잎은 이렇게 어긋나기죠, 그죠? 어긋나기고, 그죠? 어긋나기죠, 그죠? 예, 그리고 잎은 뭐 소엽은 둘, 넷, 여섯, 여덟, 9장 정도 되네요, 그죠? 소엽은 9장 정도 되는데 겉이는 없어요, 그죠? 어쩜 그죠? 겉이가 없죠, 그죠? 이게 바로 때밀이 나무, 예, 숲이가 때밀이 나무인 예, 이게 바로 다름나무예요, 그죠? 예, 여러분께 콩가에 때밀이 나무, 예, 다름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린 나무의 치수입니다. 청계산 정상부에서 지금 하산하고 있는데요. 정상부 근처는 거의 신갈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 신갈나무가 가장 많은데 이 근처는 이상하게 청계산 정상부는 거의 신갈나무예요. 중간에 이렇게 철쭉도 좀 보이고 진달래도 좀 보이긴 하는데요. 거의 다 신갈나무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졸참나무와 갈참나무를 소개를 못 해드려서 그 눈 크게 또 계속 찾으면서 올라왔는데 다 신갈나무입니다. 떨어진 나무들도 다 신갈나무입니다. 예. 청계산 정상부에는 예, 입자루가 거의 없고 예, 뒷면에 털이 없는 그죠? 그죠? 요런 예, 다 신갈나무밖에 거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앞에 보이는 참나무들이 다 신갈나무이랍니다. 하산길인데요. 예, 여기는 헬기장입니다. 헬기장인데 이렇게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볼게요. 예, 이 나무인데요. 잎이 이렇게 거의 뭐 삼각형 형태인데 거치가 좀 이렇게 좀 불규칙합니다. 그죠? 이거. 예, 이거는 잎도 좀 거칠거칠한데요. 이거 산뽕나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뽕나무는 예, 재배식물이라 우리 동네에서 키우고 산에서 자라는 뽕나무는 산뽕나무죠. 그죠? 잎은 이렇게 어긋나기, 그죠? 예, 뽕나무가에 산에서 자라는 예, 산뽕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덩굴성이라 지금 지금 그죠? 이렇게 막 감고 가는 게 막 덩굴소리 막 보여요, 그죠? 이렇게 예, 잎을 보면 잎이 우선은 반질반질하진 않아요, 그죠? 반질반질하면 청멸의 덩굴인데 이 친구는 주맥이 하나 있고 측맥이 두 쌍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주맥이죠, 그죠? 오주맥. 그죠? 그리고 그죠? 오주맥이죠. 그리고 잎은 어긋나기입니다. 그리고 가시를 아래쪽 가시를 보면 이 줄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직각입니다. 기역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가시가. 이거는 네, 청가시 덩굴입니다. 청가시 덩굴은 중부지방에서 꽤 볼 수 있죠. 그죠? 예. 잎이 반질반질하면 청밀의 덩굴, 예, 잎이 좀 반질하지 않고 오주맥이면 예, 청가시 덩굴이랍니다. 길 옆에 있는 이 나무는 우선은 잎을 보면 예, 잎이 이렇게 마주나기죠. 그죠? 예, 노박덩굴가의 화살나무 속인데 요거는 예, 회나무 아니면 참외나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나루 회나무는 또 고산에 자라기 때문에 요거는 예, 회나무 아니면 예,
참외나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누박동굴과 화살나무 속입니다. 누박동굴과 화살나무 속들은 다 그 잎이 마지막입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무인데요. 일단은 잎을 보니까 잎이 이렇게 마지막이죠, 그죠? 예. 그 단풍나무가인데요. 잎이 대표적인 잎이 이걸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로 갈라져 있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정단부 있는 게 좀 이렇게 가운데 게 이렇게 앞으로 좀 빠져 있습니다, 그죠? 이거 신나무입니다. 여러분께 잎이 세 가지로 갈라져 있으면서 잎은 마지막인 단풍나무가의 신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열매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신나무입니다. 예, 이 앞에 잎이 이렇게 반질반질하죠, 그죠? 이렇게, 그죠? 예, 요거 청밀의 덩굴입니다. 청가시 덩굴은, 네, 그 잎이 오주맥인데 삼주맥이죠, 그죠? 그리고 잎도 이렇게, 이런 형태, 그죠? 예. 요거는 주로 남부지방에 많이 있는데, 열매가 빨갛게 달리죠. 파랗게 됐다가, 녹색이었다가, 나중에 빨갛게 익죠, 그죠? 여러분께, 청밀의 덩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잎이 반질반질합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잎이 이렇게 어긋나기인데 거치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잎이, 그죠? 예. 제가 겨울을 한번 볼게요. 겨울을 보면은 엄마가 아기를 얻고 있죠, 그죠? 이런 걸 보고 중생부화라고 얘기하는데요. 요거 떼죽나무입니다. 예. 여러분께 잎은 어긋나기, 그죠? 예. 떼죽나무가에 떼죽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잎이 엄마가 아기를 얻고 있는, 예, 중생부화인, 예, 떼죽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물가에 아주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죠? 부위로 이렇게 갈라졌는데요. 여기 다행히 여기 그 맹아지에서 이렇게 작은 나무들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수피를 보니까 혹같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죠? 이 나무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그 오리마다 심었다는 오리나무죠, 그죠? 오리나무는 예전 뭐 거름으로 많이, 퇴비로 많이 사용해가지고 이 나무가 자연 상태는 정말 보기 힘들거든요. 궁궐 가면 꽤 있는데 일반 산에서는 보기 힘들었는데 제가 드디어 오늘 여기 청계산 거의 하산길에 만났습니다. 오리나무입니다, 오리나무, 그죠? 잎은 어긋나기고 측맥은 뭐 이렇게 둘, 넷, 여섯, 일곱 쌍 정도, 일곱, 여덟 쌍 가까이 되는데요. 맥이 여기 왔다가 또 이렇게 맥이 또 갈라지죠, 이렇게, 그죠? 네, 요거 오리나무입니다. 귀한, 예, 오리나무를 만났습니다. 예, 여러분 자작나무가에 물가에서 자라는 지금, 예, 오리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야, 오리나무가 여기 청계산에 있네요. 오늘 그 상수리나무하고, 예, 굴참나무를 그 수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친구는 또 이렇게 보니까 세로로 이렇게 가지런하죠, 그죠? 나무가 커지니까, 그죠? 이렇게 세로로 이 친구도 가지런합니다. 이 친구는, 예, 갈참나무입니다. 갈참나무, 그죠? 굴참나무와 갈참나무를 소개 못 해드렸는데 제가 저 위에 있는 잎을 어찌어찌해서 하나 겨우겨우 건졌습니다. 이렇게 잎자루가 있죠, 그죠? 잎자루가 있고, 잎자루가 있으면 이제 굴참인, 졸갈인데, 졸갈. 잎이 크면서 이렇게 물결 모양이죠, 그죠? 그럼 이거는, 예, 갈참나무입니다. 갈참나무 숲이는 이렇게 세로로 가지런합니다. 크면은. 어렸을 때는 좀 구별이 어렵고, 큰 나무들은 이렇게 세로로 가지런해서, 예, 그나마 구별이 가능합니다. 예, 여러분께 잎자루가 있으면서 물결 모양인데 잎이 좀 큰 형태, 그죠? 이렇게, 예, 갈참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잎을 보니까, 잎은 이렇게 어긋나기죠, 그죠? 그리고 복엽입니다, 복엽. 복엽인데, 뭐, 소엽수가 둘, 넷, 한 9장에서부터 둘, 넷, 여섯, 한 13장까지 달렸는데요. 그 줄기는 이렇게 조금 적자색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 겨울눈이 아기가 주먹을 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좀 당겨보겠습니다. 그죠? 요런 겨울눈인데요. 요거, 예, 소태나무죠, 소태나무. 여러분, 제가 진짜 주위에 있으면 요거 하나 드리면서 여기 잎 하나 좀 씌워보라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면, 얼마나 쓴지. 그래서 소태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나무가 소태나무예요. 예, 여러분께 잎이 쓴, 네, 소태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산에 가면 이 나무를 많이 볼 수가 있죠. 그죠? 예, 일단 잎을 보면 잎이 이렇게 마주나기죠. 그죠? 예, 수국가들은 예, 다 잎이 마주나기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이 꽃 시기가 지났잖아요. 그죠? 예, 처음에는 이 주변화가 가짜꽃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게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죠? 오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열매 시기로 가니까 야 이제 안 와도 돼 이러면서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이렇게 있다가 예, 산수국이죠. 그죠? 예, 산수국은 그 땅의 그 저기 그 성질에 따라서 이게 그 꽃이 색깔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위에가 이제 알칼리성이라 따지면 아래로 가면 산성이잖아요. 그죠? 산성일수록 이제 푸른 계통이고 올라가면서 이제 올라갈수록 알칼리성이 가까울수록 예, 붉은 계통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예. 그 토양에서도 뭐 더 깊은 뭐 내용이 있다는데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산성이면 예, 푸른 계통, 예, 알칼리성이면은 좀 붉은 계통으로 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잎은 이렇게 수국가라 이렇게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저기 주변아 예, 꽃이 여기 그 결실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앞으로 있다가 또 이렇게 결실이 될 때는 예, 잎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께 예, 산수국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예, 이 나무예요, 이 나무요, 그죠? 예, 멀리서 좀 보니까 희끗희끗해 보이시지 않나요? 예, 이 나무인데요. 제가 잎을 하나만 따볼게요. 제대로 안 떴네요. 잎을 따보니까 잎이 이렇게 5개죠, 그죠? 5개,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예, 우리나라 산에서 있는 잣나무입니다. 여러분 그 정원에 심는 나무는 스트로브 잣나무고 또 수피가 저렇게 막 벗겨지죠, 그죠? 수피가 소나무처럼 막 벗겨집니다. 이거 예. 자연산 우리가 잣으로 먹는 예, 잣나무입니다. 잣나무는 몇 개죠? 5개입니다. 예, 여러분께 쉽지만 네, 그래도 좀 시끌하게도 보이죠, 그죠? 예, 잣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잎을 보니까 잎이 일단은 어긋나기죠, 그죠? 그리고 만져보니까 서걱서걱합니다. 요거는 예, 느릅나무로 보이네요, 그죠? 예, 참느릅나무는 이보다 작고 느릅나무는 이렇게 좀 큽니다, 그죠? 예, 요거 예, 여러분께 바로 이 나무예요, 이 나무. 예. 쭉 컸는 저 위에까지 올라갔는데요. 이거 잎이 어긋나게로 달리는 뭐 잎이 다 망가졌네. 요거 제대로 되어 있는데, 그죠? 느릅나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잎이 서걱서걱합니다. 앞에 보이는 이 나무는 네, 우선은 잎이 어긋나기죠, 그죠? 잎도 그냥 날렵한데요. 산복사나무입니다. 예, 산복사나무는 꽃이 너무 예쁘죠, 그죠? 꽃 중에는 예, 복사나무 꽃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무릉도원이라는 말도 나왔죠, 그죠? 예, 산복사나무입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잎은 이거예요. 앞에 있는 이건데 잎은 일단 어긋나기죠, 그죠? 이렇게 어긋나기인데 그 개암나무는 여기 앞에가 이렇게 그냥 거의 수평이었잖아요, 그죠? 이 친구는 조금 이렇게 갑니다, 그죠? 가고 거치도 예, 이렇게 큰 하나 거치에 작은 거치가 있는 겹선이죠, 이렇게. 그리고 꼬리 빠졌고, 그죠? 이렇게 좀 요런 형태, 그죠? 그 개암나무는 요렇게 됐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툭 튀어나왔는데 이거는 조금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잎은 어긋나기인데요. 다행히 여기서 열매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좀 당겨 보겠습니다. 열매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달렸는데 여기 앞부분이 있죠, 그죠? 이렇게. 근데 그 개암나무는 여기 없어요, 그죠? 여기 없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따라. 그거는 개암나무, 이거는 물개암나무죠, 그죠? 예, 이렇게. 여기 바로, 이 열매가 바로 물개암나무랍니다. 예. 여기 또, 이게 있죠, 그죠? 예, 여러분께, 잎이, 예, 개암나무는, 예, 열매가 이렇게, 쭉 빠지지 않아요, 그죠? 예, 요거, 예, 물개암나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예, 잎이 일단 이렇게 마주닥이죠, 그죠? 그리고 만져보면은, 솜털을 만지는 것처럼 부드럽습니다. 예. 올개불나무인데요. 올이라는 것은 꽃이 일찍 핀다는 의미죠, 그죠? 꽃이 봄날 일찍 피면서 발레리나처럼 너무 예쁘죠, 그죠? 예, 여기 열매도 이렇게 둥근 게 2개가 이렇게 2개가 달리는데요. 작은 나무라 열매는 지금 없습니다. 예, 여러분께 솜털이 앞뒤면 있는 앞면도 솜털이 있고
뒷면도 성털이 있어서 만지면 너무 부드러운 예, 발레리나의 예쁜 꽃 올개불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청계산에 이 나무가 없는 줄 알았는데 올개불나무는 하산길에 찾았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원래 덩굴성인데 모든 나무가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다가 덩굴성으로 가는데요. 이거는 잎을 복엽이면서 이렇게 어긋나게죠, 그죠? 이거는 등입니다. 등나무로 불러야 되는데 정확한 이름은 등이죠, 그죠? 그 갈등이란 말이 칙하고 이 등나무하고 유래가 됐잖아요, 그죠? 둘이 두 개가 막 이쪽으로 감고 저쪽으로 가면 엉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갈등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이게 바로 등입니다, 그죠? 여러분 뭐 그 벤치 같은 데 앉으면 그 위에 막 이렇게 이 등나무 감고 가는 거 보셨을 텐데 이렇게 어린 나무도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께 잎이 복엽이면서 어긋나기로 달리는 거치는 거의 없고요. 소엽이 둘넷 다섯이니까 10장 정도 된 것 같아요. 10장 그죠? 요거보다 좀 작은 형태가 있는데 애기등이라고 제가 옛날 어디죠? 천사대교 지나가지고 암태동가 거기 가서 애기등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애기등이 아니고 얘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등나무인 등입니다. 오늘은 청계산에서 나무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무더운 여름 그리고 장마철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